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재정을 만약에 줄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작은 학교를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고,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인해 지방교육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폐업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이 충남교육에 바라는 것, 나아가 모든 국민이 공교육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학생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 꿈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란 이름으로 농사노촌이 많은 도지역 교육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부여의 학부모 운영위원장들이 모인 교육정책연수. 운영위원장들의 간담회가 열리기 전 충남교육청 예산과의 지방교육재정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기는 운영위원님들께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을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고 학생 수가 적은 도지역 교육청의 교육재정은 대폭 깎이게 되는데요. 충남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에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으로 넘긴 누리과정 관련 예산 부담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배정 기준의 변경과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부담을 더하면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무려 약 1,60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산시 송악면의 거산초등학교. 2001년 전체 4학급 34명에 불과했던 이 학교 정원은 현재 6학급에 109명으로 늘었는데요. 농촌이 가진 장점을 잘 살려 생태교육 등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도시에서 이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침 발표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사노촌 교육 지원 축소는 학교에 큰 부담입니다.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어떤 지식으로만 배우거나 아니면은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고 직접 현장에 가서 배우는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지원되는 재정이 줄여지게 되면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이 클 것 같아요. 충남의 경우 초중학교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전체 607개 학교 중 48.8%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소규모 학교들은 우수한 교육과정 개발 등 힘겨운 노력을 통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은 지 무려 50여 년이 지난 건물에 자리 잡은 급식실과 다목적 강당.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든 옛날 창틀. 세월의 흔적으로 부서져 버린 콘크리트. 충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설 보수나 리모델링이 되어서 우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통폐합할 경우 무려 지금보다 2배에서 4배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교육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도시에 비해 소득이 높지 않고
각종 문화시설과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은 농촌에서 학교는 마을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 학교가 없다면 이 지역에 사실 구심점이 없는 거잖아요. 각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그 마을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작은 학교를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고, 그 아이들이 모두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우려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안을 결의했는데요. 정부의 방침이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에 반한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학부모들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농어촌 교육 황폐화, 유초중고 교육비 감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남과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어촌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살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작은 것부터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9월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농산어촌을 차별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도 열악한 농산어촌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우리 충남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충남도민들은 교실 냉난방과 바닥 수선, 창문 교체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줄어드는 예산이 바로 학교시설 지원과 기초학력 지원 예산인데요. 도민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정부의 지침,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원도 교육청. 충남 못지않게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 또한 이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교육재정 위기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기존 사업 검토 TF팀을 구성 운영해가지고 그 기존 사업을 다 재검토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0월 21일 부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도 다각적인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과 함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전부 부담해 주는 것,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농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유복하지 못하다고 해서 사람 수가 적은 곳에 산다고 해서 우리 공교육이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는 과연 누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충남교육은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